여러분, 지금 시장을 단순히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기술 변화가 전체 산업 구조를 바꾸는 변곡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흐름까지는 잘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가 있어도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연스럽게 전기 신호에서 빛 기반의 통신, 즉 광통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돈이 흘러가는지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신 방식 자체가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광통신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대부분 구리선, 즉 전기 신호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8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 통신 속도가 3.2테라비트 퍼 초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정도 속도는 구리선으로는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전거로 시속 500km를 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연스럽게 전기에서 빛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거의 없고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냉각 비용인데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거리의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멀리 보내도 신호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연결에도 최적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지금 시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광통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CPO, Co-Packaged Optics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광 케이블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GPU와 광칩을 하나로 붙여버리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GPU 따로, 통신 모듈 따로였다면은 이제는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가 되면은 데이터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와 발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변화입니다. 또는 애플의 M 시리즈 칩처럼 CPU, GPU,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붙이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CPO 기술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조금만 발생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력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도 절약됩니다. 서버를 더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진입니다. GPU와 광칩을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단순 부품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광칩 하나가 불량이면 GPU까지 같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이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인피니밴드 진영이고 다른 한쪽은 브로드컴 중심의 이더넷 진영입니다. 그런데 현재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피니밴드 구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피니밴드는 광칩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곧 광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광통신 칩 시장은 2026년 약 5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3배 성장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12%가 넘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상황은 더 흥미롭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광통신 기업들, 루멘텀, 코런트,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핵심 기술은 부족합니다. 특히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광칩 양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케이블 제작이나 부품 조립, 테스트 같은 2차, 3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핵심 기업들이 다 공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2차, 3차 협력사들도 같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에서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아마 많은 분이 비슷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5월로 접어들면서 정보는 쏟아지는데 정작 내 계좌를 불려줄 종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5월은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노출된 호재로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갔다가 소위 상투를 잡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때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들이 다 아는 뉴스를 뒤쫓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설마 이게 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세력의 자금이 맷집을 마치고 출발을 준비하는 길목을 먼저 선점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강조드립니다. 이미 고점인 종목이 아니라 5월 한 달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급등 후보군을 미리 선별해 드리는 것, 오직 이 방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근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세워두셔도 불필요한 뇌동매매는 확연히 줄어들고 시장을 훨씬 여유롭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에 5월의 모든 유망주를 다 담아내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을 통해 5월 내내 주목해야 할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룬 종목의 후속 대응은 물론 실제 시장에서 거대 자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매일 체크해 드립니다. 또한 매일 오전 7시에는 당일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핵심 급등주 3종목을 엄선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단순한 종목 이름 나열이 아니라 왜 오늘 이 자리가 맥점인지 어느 가격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상세한 가이드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끝납니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4월에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도 5월의 새로운 주도주 라인업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월이 바뀌면서 명단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정보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눈으로 선별한 기준을 빌려 쓰십시오. 들어오셔서 흐름만 보셔도 투자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테마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광통신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데이터 센터 증설, 인공지능 확산, 광케이블 수요 증가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반응성입니다. 광통신 테마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뉴스나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신 이 기업은 글로벌 최상위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고밀도 광 케이블 기술은 일본의 후루카와 전기, 미국의 코닝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광통신은 기술 중심 성장주라기보다는 테마 반응형 종목입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조정 시 매수하고 뉴스나 테마가 강하게 붙을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길게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올 때만 타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테마 종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CPO 기술입니다. CPO는 GPU와 광통신 칩을 하나로 결합해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은 광정렬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성호전자는 자회사 ADS를 통해 초정밀 광정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CPO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실제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생태계와 연결된 공급망은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듭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피하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 PO 양산이 확인될 때까지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산업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TFE입니다. TFE는 앞에 두 종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업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광칩 테스트 소켓입니다. 광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검증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칩이 있어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테스트 소켓입니다. 이 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경쟁이 적으며 한 번 자리 잡으면 대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서는 ISC 같은 기업이 HBM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TFE는 광칩 테스트 소켓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광통신뿐 아니라 반도체 테스트 수요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이 낮으며 기존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광통신 확장에 따라 추가 성장도 가능합니다.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략은 조정 시분할 매수 후 1년에서 2년 장기 보유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라 시간이 돈이 되는 종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이 좋다, GPU가 좋다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인프라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가 있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은 멈추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앞으로 시장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광통신과 C, PO 기술은 그 길을 만드는 또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온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기업보다 그 아래에서 그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투자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지금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다음은 인프라이고 그 중심에는 광통신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상위 5% 안에 드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쉴 때 끝까지 공부하고 기준을 찾는 그 태도가 결국 5월 한 달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꼭 명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느 자리에서 사느냐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점에서 사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철저히 준비된 바닥권에서 잡으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투자는 타점의 예술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단순히 종목만 던져드리지 않고 왜 이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 그 근거를 집요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5월 급등 유망주와 구체적인 타점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매일 아침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시장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신 종목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존 신청자분들도 5월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누락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5월은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의 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가장 확실한 종목과 타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